2018년 9월의 차가운 보스턴 아침,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아카데미의 거대한 철문이 한국에서 온 17살 소년 앞에서 열렸다. 김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100만 달러짜리 기숙사 건물들이 가을 단풍 사이로 위험 있게 솟아 있었다. 이곳은 미국 동부 최고의 엘리트 학교였다. 대통령의 자녀들이 다녔고 월스트리트 거물들의 후계자들이 공부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오늘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자란 한국 소년이 그들 사이를 걸어가야 했다. 민준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밤새 준비해 주신 김치와 미역국이 담긴 도시락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이미 몇몇 학생들이 그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쟤 새로운 교환 학생이야? 아시아계 같은데 영어는 할 줄 알까? 민주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검은 머리는 이곳의 금발과 갈색 머리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가 입고 온 정장도 다른 학생들의 명품 옷들에 비해 초라해 보였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영어 발음을 속으로 연습했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밤 영어 회화를 공부했지만 여전히 한국식 억양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특히 R과 L 발음이 그를 괴롭혔다. Room 307.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앞에서 걸어오던 키 큰 금발 소년과 부딪혔다. Whoa, watch where you're going, dude. 금발 소년이 소리쳤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Sorry, I am sorry. 그가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발음에서는 한국 억양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sorry가 소리로 들렸고 이 암으로 발음되었다. 금발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기득거렸다. Did you hear that accent? I am sawed. 그가 민준의 발음을 흉내내며 말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교실을 찾아 떠났다. 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307호 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심장은 북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영어 대화 소리는 그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아, you must be our exchange student from Korea. 교단에 서 있던 중년의 여교사가 말했다. Class, this is. 그녀가 출석부를 확인했다. 민준 킴.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민준이 한국식으로 깊게 인사했다. 교실에 조용한 웃음이 퍼졌다. 그의 정중한 인사가 이들에겐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인 것이다. It's hello everyone, not Anyong Haejo. 앞자리에 앉은 갈색머리 소녀가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We're in America now. 민준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다. 그는 서울에서 최고 성적을 유지했던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Please, take a seat anywhere you like. 교사가 말했다. 민준은 교실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자리가 이미 차 있었고 빈자리들은 주로 뒷좌석이었다. 그는 조용히 맨 뒤 구석자리로 걸어갔다. 걸어가는 동안 학생들의 속삭임이 계속 들렸다. He looks so serious. I bet he doesn't even understand half of what we're saying. My dad says Asian students are only good at memorizing. 민준은 자리에 앉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태블릿과 각종 첨단 기기들이 놓여 있었다. 이 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만 해도 그의 아버지 연봉과 맞먹었다. Now, before we begin today's lesson, 교사인 에미스 페르슨이 말했다. I'd like Minjun to introduce himself properly. Tell us about yourself, your background, your interests. 갑작스러운 지목에 민준은 얼어붙었다. 모든 학생들이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번에도 같은 호기심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My name is 김민준. 그가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Louder. 뒤에서 누군가 외쳤다. I come from Seoul, Korea. 민준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억양이 강했다. I am 17 years old.
I like mathematics and science. 몇몇 학생들이 그의 발음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I like mathematics. 누군가 속삭였다. 민준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다. I hope to learn American culture and improve my English.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환영이 아니었다. 몇몇은 과장되게 박수를 치고 있었고 다른 몇몇은 아예 박수도 치지 않았다. Thank you, 민준. Please sit down. 에미스 패터슨이 말했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Did you see how red his face got? Poor guy. He's probably regretting coming here. I wonder if he can even keep up with our coursework.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민준은 집중할 수 없었다. 교사의 빠른 영어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은 그에게 너무 낯설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교사와 논쟁하기까지 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theorem, Jake? 에미스 패터슨이 앞자리에 잘생긴 소년에게 물었다. I think it's fascinating how Euler's formula connects five fundamental mathematical constants. 제이크가 유창하게 대답했다. But I wonder if there's a more intuitive wa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민준도 오일러 공식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영어로 그런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대화했다. 민준은 혼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다양했다. 최신 영화, 정치, 스포츠, 그리고 대학 입시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고 어려웠다. Hey, Korean boy. 갑자기 누군가 그를 불렀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침에 복도에서 만났던 금발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What's your name again? Min something? 소년이 일부러 발음을 이상하게 하며 물었다. 민준.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Right, 민준. So, can you actually speak English? Or do you just know how to say hello and sorry? 친구들이 킥킥거렸다. 민준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영어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다. I can speak English. 그가 간신히 말했다. Oh, really? Then why don't you tell us a joke? Americans love jokes. 민준은 당황했다. 한국어 농담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문화적 맥락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I don't know American jokes.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Of course you don't. 금발 소년이 비웃었다. I bet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American culture. You probably think we all eat hamburgers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더 많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을 영어로 표현할 방법을 몰랐다. 다행히 수업 종이 울려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리로 돌아가면서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민준은 식당에 혼자 앉아서 어머니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꺼냈다. 김치볶음밥과 미역국의 냄새가 퍼지자 주변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What is that smell? 누군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다. It's coming from the Korean kids' lunch. Ew, that's disgusting. How can he eat that? 민준은 급하게 도시락을 싸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몇몇 학생들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Dude, what is that red stuff? It looks like it's rotting. 한 학생이 김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It's kimchi.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Korean traditional food. Traditional? More like traditionally weird. 다른 학생이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다시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을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도시락을 싸서 일어났다. Excuse me. 그가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화장실에서 그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제이크였다. 수업 시간에 오일러 공식에 대해 유창하게 답변했던 그 학생이었다. Hey, 제이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Are you okay? 민준은 놀랐다. 지금까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한 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I'm fine. 민준이 대답했다. Look,
I saw what happened at lunch. Those guys. They're not all bad. They don't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민주는 제이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있었다. It's hard being different. 제이크가 계속했다. But don't let them get to you. You seem smart. Smarter than most of them, actually. Thank you.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Hey, if you need help with anything, just let me know. I mean it. 제이크가 떠난 후 민준은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다. 절망적이긴 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눈빛이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고급 수학 시간이었다. MS 페럴슨이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기 시작했다. Today we're going to explore some advanced calculus problems. 그녀가 말했다. These are the kind of problems you'll encounter in MIT or Harvard.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갑자기 빛났다. 수학. 그것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유일한 영역이었다. MS 페럴슨이 문제를 완전히 적어놓고 돌아섰다. This is a differential equation that even our school's supercomputer takes several minutes to solve. We'll be using it for our next lab session. 민준은 그 방정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숫자들이 춤추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해법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계속 싸우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스턴의 가을 하늘은 서울과 달랐지만 별들은 같았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시험은 내일부터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새벽 5시부터 잠이 깨었지만 오히려 다행이었다. 더 많은 시간을 영어 발음 연습에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숙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그는 입모양을 확인하며 반복했다. Water, not wai트요. Better, not bet요.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완벽한 미국식 발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혀는 여전히 한국어에 익숙한 형태를 고집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길, 민주는 어제와 같은 시선들을 느꼈다.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걸으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Look, it's the kimchi boy. 들매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민준의 걸음이 멈췄다. I heard he couldn't even finish his lunch yesterday. Too embarrassed. Probably homesick already. I bet he'll be gone by Christmas.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더 빠르게 걸었다. 식당에서 그는 가장 구석진 테이블을 선택했다. 오늘은 한국 음식 대신 샌드위치를 샀다. 김치 냄새로 또 다른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샌드위치는 맛이 없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도시락이 그리워졌다. 첫 번째 수업은 영어 문학이었다. 교사인 미스터 핸더슨은 키가 크고 수염이 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Hamlet's famous soliloquy represents the existential crisis of modern man. 그가 말했다. Who can tell me what to be or not to be really means in this context?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민준도 답을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영문학을 깊이 공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손을 들 용기가 없었다. 세라? 미스터 핸더슨이 앞자리에 금발 소녀를 지목했다. I think it represents the choice between action and inaction, between confronting reality or escaping from it. 세라가 유창하게 대답했다. Excellent analysis. 교사가 칭찬했다. 민주는 속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햄릿의 독백을 존재론적 위기가 아닌 복수의 도덕적 딜레마로 해석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개념을 영어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민준! 갑자기 미스터 핸더슨이 그를 불렀다. What do you think about Hamlet's character? You've been very quiet. 교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 쏠렸다. 민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바닥에 땀이 났다. I think Hamlet is. 그가 시작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He's confused person.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웃었다. confused person이라는 단순한 표현이 우스꽝스럽게 들렸던 것이다.
Can you elaborate on that? 미스터 핸더슨이 친절하게 물었다. 민주는 더 깊이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복잡한 문학적 분석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He don't know what to do. Kill uncle or not kill uncle. 이번에는 더 큰 웃음소리가 났다. Don't know 라는 문법적 오류와 단순한 표현 방식이 그들에게는 매우 유치하게 들렸다. It's doesn't know, not don't know. 뒷자리에서 누군가 교정해 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I'm sorry. He doesn't know what to do. That's a basic interpretation. 미스터 핸더슨이 디플로마틱리하게 말했다. Perhaps you'd like to think about it more deeply for next time.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을 나갈 때 민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가득했다. 그는 햄릿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Hey, 셰익스피어. 갑자기 누군가 그를 불렀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어제 복도에서 만났던 금발 소년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I loved your analysis today. Kill uncle or not kill uncle. 브래드가 민준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다. Very profound. 친구들이 웃었다. 그중 한 명인 타일러가 말했다. Maybe you should write a book. Hamlet for Dummies. Korean edition. 더 큰 웃음소리가 터졌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가방을 챙겨 교실을 떠나려 했다. Wait, don't go. 브래드가 막았다. We're just having fun. Can't you take a joke? I need to go next class.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Next class? Oh, right. Probably more English lessons. You definitely need them. 타일러가 비웃었다. 민준은 그들을 지나쳐 교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화가 나고 창피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정말로 영어가 부족했다. 다음 수업은 고급 수학이었다. AP Calculus BC, 미국 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과목 중 하나였다. 민주는 이 수업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수학은 언어의 장벽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다. 학생들은 더 진지해 보였고 교사인 덕터 윌리엄스는 MIT 출신의 젊고 똑똑한 박사였다. Good morning class, Doctor. 윌리엄스가 말했다. Today, we have something very special. As you know, our school recently acquired the latest quantum computing system for mathematical modeling.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양자 컴퓨터는 전 세계에서도 몇 대밖에 없는 최첨단 기술이었다. This computer can solve complex differential equations that would take traditional methods hours or even days. Dr. 윌리엄스가 계속 설명했다. We're going to demonstrate its capabilities today. 교실 뒤편에 거대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미래적 외관을 하고 있었다. 수많은 LED가 깜박이고 있었고 냉각 시스템의 윙 소리가 들렸다. The problem we'll be solving today is a seventh 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with multiple variables. 덕터 윌리엄스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 수식을 바라보았다. 복잡해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해법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에 천재적 재능을 보였고 한국에서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았었다. This equation represents a complex fluid dynamics problem, Dr. 윌리엄스가 설명했다. It involves the interaction of multiple forces, boundary conditions, and time-dependent variables. Even our best students would struggle with this for hours. 학생들은 숨죽여 칠판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다. Now, let's see how long our quantum computer takes to solve this. 덕터 윌리엄스가 컴퓨터를 작동시켰다. 화면에 복잡한 계산 과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숫자와 공식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Estimated completion time, 4 minutes and 37 seconds.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었다. Impressive, isn't it? 덕터 윌리엄스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This represents the pinnacle of human technological achievement. 학생들이 감탄했다. 세라가 손을 들었다. 덕터 윌리엄스, how much does a computer like this cost? About $15 million. 그가 대답했다. Our school board는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브래드가 끼어들었다. I bet.
No human could solve this kind of problem manually. You're absolutely right. Dr. Williams가 동의했다. The human brain simply isn't designed for such complex calculations. This is why we need technology. 그때 타일러가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What about our international friend here? I heard Asians are supposed to be good at math. 교실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민준은 갑자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꼈다. Yeah, let's test that stereotype. 브래드가 합세했다. Come on, 민준. Show us your Asian math powers. 더 많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덕터 윌리엄스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That's enough, boys. Racial stereotypes are inappropriate. 하지만 타일러는 멈추지 않았다. I'm not being racist. I'm just curious. My dad always says Korean students are math geniuses. So let's see if it's true. Yeah, 세라도 끼어들었다. It would be interesting to see someone try to solve it without a computer. You know, the old-fashioned way. 민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의 말투에는 분명히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가 실패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덕터 윌리엄스가 개입했다. This problem is far too complex for manual calculation. Even graduate students would struggle with it. But what if he wants to try? 브래드가 계속 자극했다. I mean, what's the harm? If Asian math stereotypes are true, maybe he can surprise us. 교실의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모든 학생들이 민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칠판의 방정식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분노, 창피함,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흥미가 일어났다. I can try. 그가 조용히 말했다.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무도 그가 정말로 도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Really? 덕터 윌리엄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 this is an extremely difficult problem. I don't want you to feel pressured. It's okay. 민준이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I want to try. 브라드와 타일러가 서로를 바라보며 킥킥거렸다. 그들은 곧 벌어질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다. Well, if you're sure, 덕터 윌리엄스가 망설이며 말했다. You can use the other whiteboard.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화이트보드 앞에 서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에는 마커가 들려 있었고 뒤에서는 20명의 학생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다. Remaining time 3 minutes and 12 seconds. 민준은 칠판의 방정식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특별한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커를 들고 첫 번째 줄을 쓰기 시작했다. 뒤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 있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될 것이었다. 양자 컴퓨터의 냉각 시스템에서 나오는 윙 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웠다. 거대한 기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깜박이는 LED들로 숨을 쉬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계산 과정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Remaining time 2 minutes and 54 seconds. 기계적인 음성이 알려주었다. 덕터 윌리엄스는 자신의 최첨단 장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이 양자 컴퓨터는 그의 연구실의 자존심이었다. MIT에서도 이런 고성능 기계를 보유한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았다. 보세요, 학생들.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 컴퓨터는 초당 10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평생에 걸쳐 할 수 있는 계산을 몇 초 만에 처리하죠. 학생들은 경외감에 찬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숫자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변하는 모습은 마치 디지털 마법 같았다. 타일러가 흥미로운 듯 물었다. 덕터 윌리엄스, 인간이 손으로 이런 계산을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학자 한 명이 계속 집중해서 계산한다면 덕터 윌리엄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최소 일주일, 아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것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세라가 손을 들었다. 그럼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이런 복합 편미 분방 정식은 현대 수학의 최첨단 영역입니다. 변수가 7개나 되고 각각이 시간에 따라 변하며 경계 조건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덕터 윌리엄스는 칠판에 적힌 방정식을 다시 한번 가리켰다. 그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복잡했다. 적분기호, 편미분기호, 그리스 문자들, 그리고 수많은 상수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P, U, T, T, 플러스, 알파, 클로, U, 플러스, 클로, U, 클로, E, 클로, U, U, 민주는 칠판 앞에 서서 그 방정식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느끼며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감도 느꼈다. 이 방정식은 어려웠지만 그에게는 해결 가능한 퍼즐처럼 보였다. 민준, 덕터 윌리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로 이걸 시도해보겠다는 거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뒤에서 브래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Come on, dude. Let him try. 어차피 못할 거잖아요. Yeah. 타일러가 거들었다. We want to see some authentic Korean math skills. You know, the kind they show in movies. 학생들이 킥킥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민준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민준은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This is going to be hilarious. I'm getting my phone ready to record this. Poor guy doesn't know what he's getting into. Bet you $10 he gives up in 2 minutes. 덕터 윌리엄스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학생들,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준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주지 마세요. 하지만 브라드는 멈추지 않았다. 압박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궁금한 거예요. 진짜 아시아 학생들이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지, 아니면 그냥 소문일 뿐인지. I heard Korean students study math 18 hours a day. 제시카가 끼어들었다. Maybe he actually has a chance. 18 hours? 타일러가 비웃었다. Then he should solve this in like, what, 30 seconds? 더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민주는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화살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그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증명해야 할 고정관념의 대상일 뿐이었다. 양자 컴퓨터의 화면이 업데이트되었다. Remaining time 2 minutes and 15 seconds. 봐요, 덕터. 윌리엄스가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컴퓨터도 이 문제를 푸는데 거의 5분이 걸려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But he's not just any human. 브래드가 끼어들었다. He's a Korean math genius, right? At least that's what everyone says about Korean students. Yeah. 사라가 악의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Didn't your country produce all those math Olympiad winners? This should be easy for you. 민준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들의 말에는 기대가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그가 실패하기를 원했다. 그래야 비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Look at him. 타일러가 속삭였다. He's already sweating. This is going to be painful to watch. Should we call an ambulance? 제시카가 농담처럼 말했다. For his ego, I mean. 덕터 윌리엄스가 다시 개입하려 했다. 정말로 이런 식의 압박은 부적절합니다. 민준,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아무도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칠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집중력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방정식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I want to try. 그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교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아무도 그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브래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Seriously? 정말로 하겠다는 거야? This is insane. 타일러가 중얼거렸다. He's actually going to try. 덕터 윌리엄스는 마지막으로 말렸다. 민준, 이 문제는 정말로 대학원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MIT 박사과정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I understand.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결의에 차 있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This is like watching a car crash in slow motion. Someone should record this for YouTube. I almost feel bad for him. Almost. How long do you think before he gives up? 양자 컴퓨터의 펜소리가 더 커졌다. 복잡한 계산으로 인해 시스템이 가열되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여전히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Remaining time 1 minute and 38 seconds. 덕터 윌리엄스가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5분만 시도해 보세요. 그 시간 안에 진전이 없으면 멈추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5 minutes. 브래드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Perfect. I'll time you. Starting now. 민주는 화이트보드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들과 웃음소리가 그를 더욱 긴장시켰다. Look at his hand shaking. 누군가 속삭였다. He hasn't even started and he's already nervous.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교실의 웃음소리도, 컴퓨터의 윙거리는 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심장박동까지도. 그의 세상에는 오직 칠판의 방정식만 남았다. 그는 마커를 들고 첫 번째 줄을 쓰기 시작했다. Let me start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그가 중얼거렸다. 뒤에서 즉시 반응이 나왔다. Oh great, he's talking to himself now. This is better than Netflix. I give him 2 minutes max. 하지만 민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방정식의 구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복잡해 보이는 식을 여러 개의 간단한 부분으로 나누어가며 세라가 제시카에게 속삭였다. What is he actually doing? Is that even a real method? I have no idea. Looks like random scribbling to me. 타일러가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1 minute down, 4 to go. 양자 컴퓨터는 여전히 계산을 계속하고 있었다. Remaining time, 57 seconds. 그때 교실 뒤쪽에서 제이가 조용히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어제 민준에게 친절했던 학생이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민준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Hey, 제이가 브래드에게 속삭였다. Maybe we should give him some quiet. It's hard to concentrate with all this noise. 브래드가 제이크를 쏘아보았다. Why? 걱정되는 거야? He's the one who wanted to show off. I'm not worried. I just think it's only fair. Fair? 타일러가 비웃었다. Life isn't fair, Jake. He should learn that now. 민주는 계속해서 계산을 진행했다. 그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툴러 보였지만 이제는 어떤 리듬이 생기고 있었다. 덕터 윌리엄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쓰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수학적 논리를 따르고 있었다. 잠깐, 그가 중얼거렸다. 저 접근 방식은 양자 컴퓨터의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Calculation complete. Processing final result. 사라가 소리쳤다. 컴퓨터가 끝났어.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최종 답안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화이트보드에 집중하고 있었다. 컴퓨터의 완료 신호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브래드가 악의적으로 웃었다. Game over, Korean boy. The computer finished first. Yeah. 타일러가 거들었다. Better luck next time. Maybe try something easier, like basic arithmetic.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민준이 실제로 의미 있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덕터 윌리엄스는 컴퓨터와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민준,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컴퓨터가 끝났어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었다. 수학의 세계, 순수한 논리와 아름다움의 세계, 그리고 그의 손은 계속 움직였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마치 시간과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최종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나타나며 완료음이 울렸다. 학생들은 모두 그 결과를 보기 위해 컴퓨터 주위로 몰려들었다. Finally, 브래드가 흥분하며 소리쳤다. 컴퓨터가 이겼어. 이제 코리안 보이의 실패를 구경할 시간이야.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마커를 쥔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마치 주변의 소음과 압박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침착했다. 덕터 윌리엄스가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 이제 정말 그만해도 돼요. 컴퓨터가 답을 구했으니까 비교해 볼 수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처음으로 그가 완전한 자신감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타일러가 비웃었다. 끝나지 않았다고? 컴퓨터는 벌써 끝났는데. 현실을 받아들여, 친구. 예, 제시카가 거들었다. 이건 그냥 시간 낭비야. You're embarrassing yourself. 하지만 민주는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커를 다시 들고 계산을 재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그의 손놀림이 훨씬 빨라진 것이다. 제이가 화이트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는 민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잠깐 그가 중얼거렸다. 저게 정말로. 뭐가? 사라가 물었다. 저 접근 방식. 텍스트북에서 본 적이 없는데. 덕터 윌리엄스도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화이트보드 뒤로 가서 민준의 계산 과정을 관찰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민준이 쓰는 방법론을 보면서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건 그가 속삭였다. 라그랑주 승수법을 변형한 건가? 아니, 더 복잡해. 이런 건 본 적이. 민준의 펜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방정식을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고 각각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적분을 급수전개로 바꾸고 편미분을 변수분리로 처리하고 경계 조건을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브래드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준의 실패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저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요, 덕터 윌리엄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덕터 윌리엄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런 접근 방식은 처음 봐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웃고 있던 학생들이 점점 조용해졌다. 민준의 계산이 생각보다 진지해 보였기 때문이다. 민준은 첫 번째 변수에 대한 해를 구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갔다. 그의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었다. 마치 처음에는 길을 찾고 있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경로를 알게 된 것처럼. 홀리. 제이가 중얼거렸다. 저 속도로 계산하면 뭐? 타일러가 초조하게 물었다. 컴퓨터보다 빠를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브라드가 소리쳤다. 인간이 컴퓨터보다 빠를 리 없어. 하지만 민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라졌다. 그의 두뇌는 마치 초고속 프로세서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다음 단계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복잡한 계산들을 직관적으로 단순화시키고 있었다. 덕터 윌리엄스는 점점 더 놀라워하며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이건 정말 특별한 능력이야. 무슨 능력이요? 세라가 물었다. 수학적 직관력이야. 일반적인 계산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거지. 민준이 네 번째 변수의 해를 구했다. 이제 절반 이상 완료된 상태였다. 그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집중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다. 웃음소리도 속삭임도 사라졌다. 그들은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타일러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3분 경과. 브라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민준이 빨리 포기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민준은 다섯 번째 변수로 넘어갔다. 이 부분은 특히 복잡했는데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했다. 변수를 복소수 평면에서 회전시키는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저건 뭔가요? 제시카가 덕터 윌리엄스에게 물었다. 복수 함수론이야. 대학원 수준의 고급 수학이지. 어떻게 고등학생이? 덕터 윌리엄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은 여섯 번째 변수로 넘어갔다. 그의 속도는 이제 거의 광속에 가까웠다.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빠르게 계산해 나갔다. 제이가 흥분하며 말했다. 이건 정말 대단해. 저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하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 타일러가 억지로 반박했다. 빠르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야. 맞아. 브래드가 동조했다.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야. 저렇게 빨리 하면서 정확할 리 없어. 하지만 덕터 윌리엄스는 다른 생각이었다. 그는 민준의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실수도 발견할 수 없었다. 민준이 7번째 마지막 변수에 도달했다. 이 순간 그의 눈에서 특별한 빛이 났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려는 사람의 눈빛처럼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 계산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빨라졌다. 그의 손은 거의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다. 적분, 미분, 대입, 정리.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4분경과 타일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알렸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교실에는 오직 민준의 마커 소리와 양자 컴퓨터의 냉각 펜 소리만 들렸다. 민준이 마지막 계산을 완료하기 시작했다. 여러 변수들의 해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한 것처럼 확신에 찬 손놀림으로 최종 단계를 진행했다. 덕터 윌리엄스가 입을 벌리고 지켜보았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뭐가요? 사라가 속삭였다. 저 통합 과정. 내가 알기로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야. 민준의 마커가 마지막 숫자를 적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커를 내려놓았다. 완전한 침묵이 교실을 지배했다. 민준은 화이트보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계산 결과가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식들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다. 끝났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타일러가 시계를 확인했다. 4분 47초. 모든 학생들이 화이트보드와 컴퓨터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두 답을 비교해 볼 시간이었다. 민준의 답과 1500만 달러짜리 양자 컴퓨터의 답 중 어느 것이 맞을까? 덕터 윌리엄스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꺼냈다. 검증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뀔 것이었다. 교실에 내려앉은 침묵은 무거웠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20명의 학생들과 1명의 교사, 그리고 화이트보드 앞에 선 한국 소년. 모든 시선이 그 거대한 하얀 보드 위의 수식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의 계산 결과는 마치 복잡한 교양곡의 악보처럼 보드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백 개의 기호들과 숫자들이 완벽한 질서를 이루며 배열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수학적 예술품이었다. 덕터 윌리엄스는 자신의 계산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30년간 수학을 가르쳐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고등학생이 대학원 수준의 문제를 손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했다. 이건 그가 중얼거렸다. 정말로 양자 컴퓨터의 화면에는 여전히 최종답이 표시되어 있었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 그리고 확신에 찬 Calculation Complete 메시지가 깜박이고 있었다. 브라드는 컴퓨터 화면과 화이트보드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다. 덕터 윌리엄스, 빨리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하지만 덕터 윌리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계산 과정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바뀌어갔다. 첫 번째 변수 분리. 그가 속삭였다. 라그랑주 승수법의 변형. 맞네. 두 번째 적분 변환. 이것도 맞아. 세 번째. 타일러가 초조하게 물었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과정이야. 계산 과정이 모두 정확해.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답도 맞다는 뜻인가요? 덕터 윌리엄스는 대답하는 대신 계산기를 다시 들었다. 그는 민준의 최종 답을 한 자리씩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교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민준은 여전히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호흡은 고르고 평온했다. 마치 방금 전 벌어진 일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로 자신의 계산이 맞을까? 제이가 조용히 앞으로 다가와 화이트보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 그가 5번째 변수 계산 과정을 가리키며 말했다. 복수함수를 이용한 접근법. 이런 건 어디서 배운 거야? 민준이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책에서요. 어떤 책?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여러 책들을 봤어요. 덕터 윌리엄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민준, 혹시 라마누잔의 무한급수 이론을 공부한 적이 있나요? 네, 조금요. 가우스의 복소수 적분법은? 네. 오일러의 함수방정식 변형법도? 네. 덕터 윌리엄스의 눈이 커졌다. 이런 고급 수학 이론들은 대부분의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내용들이었다. 고등학생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거의 믿기 힘든 일이었다. 그럼 이 모든 이론들을 조합해서 덕터 윌리엄스가 화이트보드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낸 거군요. 브래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답이 맞는지 틀린지만 말해주세요. 덕터 윌리엄스는 계산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결과와 비교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같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요? 타일러가 물었다. 답이 정확히 같아요. 교실에 또 다른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충격과 경외감이 섞인 침묵이었다. 제시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정말로 컴퓨터와 같은 답을 낸 거예요? 같을 뿐만 아니라 덕터 윌리엄스가 천천히 말했다. 더 빨랐어요. 브라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요.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덕터 윌리엄스가 시계를 확인했다. 컴퓨터는 4분 37초가 걸렸지만 민준은 4분 47초 만에 끝냈어요. 거의 같은 시간이지만 민준이 조금 더 빨랐네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정말로 인간이 컴퓨터를 이긴 거예요? 이긴 것 이상이에요. 덕터 윌리엄스가 대답했다. 민준이 사용한 방법은 컴퓨터가 사용한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컴퓨터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경우를 계산했지만 민준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았어요. 타일러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덕터 윌리엄스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패턴을 봤어요. 패턴? 네. 방정식에서 반복되는 구조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각 부분을 따로 풀지 않고 전체적인 조화를 찾으려고 했어요. 전체적인 조화? 네. 마치 음악처럼요. 각 변수가 하나의 악기이고 전체가 하나의 교향곡이라고 생각했어요. 덕터 윌리엄스는 잠시 말을 잊었다. 수학을 음악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매우 고등한 수학적 직관력을 의미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만이 가졌던 그런 직관력을. 제이크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해. 나는 수학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브래드와 타일러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들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브래드가 억지로 말했다. 한 문제만 맞췄다고 해서. 그때 덕터 윌리엄스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럼 다른 문제도 해볼까요? 다른 문제요? 민준이 물었다. 네, 더 어려운 문제로. 덕터 윌리엄스는 칠판으로 가서 새로운 방정식을 적기 시작했다. 이번 것은 더욱 복잡했다. 9개의 변수와 12개의 경계 조건, 그리고 비선형 항들까지 포함된 괴물 같은 방정식이었다. 이건 그가 설명했다. 내가 MIT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만들었던 문제예요. 당시 슈퍼컴퓨터로 15분이 걸렸었죠. 학생들이 그 방정식을 보며 탄성을 질렀다. 칠판 전체를 뒤덮은 수식은 마치 외계어처럼 복잡했다.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제이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이미 그 방정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해볼게요. 그가 말했다. 타일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로? 이것까지 할 거예요? 민준은 대답 대신 새로운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빈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이번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들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민준이 첫 번째 줄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속도였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 나갔다. 덕터 윌리엄스는 양자 컴퓨터를 작동시켰다. Estimated completion time 14 minutes and 23 seconds. 민준의 마커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보드 위를 움직였다. 복잡한 수식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펼쳐졌다. 5분이 지났다. 민준은 이미 절반 이상 진행한 상태였다. 10분이 지났다. 그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다. 12분이 지났다. 컴퓨터는 여전히 계산 중이었지만 민준은 마지막 숫자를 적고 있었다. 13분 45초. 민준이 마커를 내려놓았다. 끝났습니다. 교실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컴퓨터는 아직도 계산 중이었다. 1분 후
컴퓨터가 완료음을 울렸다. 덕터 윌리엄스가 떨리는 손으로 두 결과를 비교했다. 또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든 학생들이 민준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천재를 목격한 것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양자 컴퓨터의 디스플레이에서는 여전히 프로세싱 45% completely라는 메시지가 깜박이고 있었다. 기계의 냉각팬이 더욱 빠르게 돌아가며 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복잡한 계산으로 인해 시스템이 과열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화이트보드 앞에 선 민주는 이미 마커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덕터 윌리엄스는 자신의 시계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13분 45초. 컴퓨터의 예상 완료 시간보다 38초나 빨랐다. 정말로 끝낸 거예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방금 전 벌어진 일이 그에게는 일상적인 운동에 불과한 것처럼 교실의 20명 학생들은 모두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브라드는 입을 벌린 채 화이트보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개의 거대한 보드가 민준의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개의 기호들과 숫자들이 완벽한 질서를 이루며 배열되어 있었고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타일러의 손목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민준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시간을 잘못 재었나 싶어서였다. 세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당황으로 가득했다. 지금까지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검증해 보겠습니다. 덕터 윌리엄스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들고 민준의 최종 답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검증, 맞았다. 두 번째 검증, 또 맞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중간 단계가 완벽했다. 이건 덕터 윌리엄스가 중얼거렸다. 이건 정말. 그때 양자 컴퓨터에서 완료음이 울렸다. Calculation complete and processing time 14minutes 23 seconds. 화면에 최종 결과가 나타났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 그리고 수십 개의 숫자들이 표시되었다. 덕터 윌리엄스는 컴퓨터 화면과 민준의 답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릿수 같았다. 두 번째 또 같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다. 같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완전히 완벽하게 같아요. 제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요? 정확히? 소수점 12번째 자리까지 완전히 동일해요. 교실에 충격의 한숨소리가 퍼져나갔다. Oh my God. Holy. 이게 가능해? 학생들의 억제된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브래드와 타일러는 여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실수가 있을 거예요. 브라드가 억지로 말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덕터 윌리엄스는 고개를 저었다. 3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어요. 타일러가 컴퓨터 쪽으로 달려갔다. 컴퓨터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 문제일 수도. 타일러, 덕터 윌리엄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컴퓨터는 나사에서도 사용하는 기종이에요. 오류의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정말로 인간이 컴퓨터를 이긴 거예요? 이긴 정도가 아니에요. 덕터 윌리엄스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컴퓨터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더 우아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우아한 방법이요? 덕터 윌리엄스가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컴퓨터는 무차별 대입법을 사용해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계산하죠. 하지만 민주는 보세요. 이 부분을. 그는 민준의 계산 과정 중 특히 혁신적인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서 민준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량을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변수 치환을 통해 복잡한 적분을 단순한 대수식으로 바꿨고요.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덕터 윌리엄스의 말투에서 그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접근법은 덕터 윌리엄스가 계속했다. 수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들만이 사용했던 방법들이에요. 가우스, 오일러, 라마누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브라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냥 한국애일 뿐인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브래드, 제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 뭘 그만하라고?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를 비웃고 있었잖아. 김치 냄새 나는 이상한 아시아애라고.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다. 학생들이 브라드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그들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자신들이 부끄러웠다. 민주는 여전히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 깊은 곳에는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브라드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사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렛, 당신이 틀렸어요. 뭐? 민준이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영어가 서툴다고 해서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당신이 틀렸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편견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타일러가 바닥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민준. 정말 미안해. 그의 사과에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사과하기 시작했다. I'm sorry. We were wrong.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마커를 정리하고 있었다. 덕터 윌리엄스가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 어디서 이런 수학을 배웠죠?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혼자서요. 혼자서? 네. 한국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공부했어요. 어떤 책들을?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하디와 라이트의 정수론, 아포스톨의 수학 해석학, 루딘의 함수 해석학, 그리고 많은 논문들을요. 덕터 윌리엄스의 눈이 커졌다. 그 책들은 대학원 수준인데 혼자서 이해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패턴을 찾으면 쉬워져요. 패턴? 네. 수학에는 항상 아름다운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답이 보여요. 제이가 감탄하며 물었다. 그럼 오늘 문제들도 패턴을 본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나선형 패턴이었고 두 번째는 꽃잎 패턴이었어요. 꽃잎 패턴? 민준이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보세요. 각 변수가 꽃잎처럼 중심을 향해 수렴해요.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풀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준의 설명에 매혹되어 들었다. 그에게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예술이었다. 덕터 윌리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혹시 수학자가 되고 싶나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받아줄까요? 저는 영어도 서툴고 다른 문화에서 왔고. 교실이 조용해졌다. 민준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세라가 갑자기 일어서서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당신을 존경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비웃음과 조롱 대신 존경과 감탄의 표정으로 정말 미안했어. 제이가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 당신은 천재예요. 제시카가 말했다. 진짜 천재. 하지만 브라드만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시아 학생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타일러도 복잡한 표정이었다. 부끄러움과 감탄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덕터 윌리엄스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MIT나 하버드에서도 당신 같은 학생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그때 수업 종이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학생들이 여전히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 덕터 윌리엄스가 말했다. 오늘 일어난 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당신의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세상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비웃음이 존경으로, 무시가 감탄으로, 외로움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에서 온 소년이 서 있었다. 수업 종이 울린 후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교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마치 방금 전 벌어진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순간이었다. 민준은 여전히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두 개의 거대한 보드가
복잡한 수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수학의 교양곡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것 같았다. 사라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민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라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어제 당신의 도시락을, 김치를 보고 우리가 한 말들,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랐어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사라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당신을 전혀 몰랐는데 판단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익도 일어나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반성이 새겨져 있었다. 민준, 나도 사과하고 싶어. 그가 말했다. 비록 다른 애들처럼 직접 놀리지는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어. 그것도 잘못이었어. 제시카가 뒤따라 다가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떠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하나둘씩 더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 민준 주변으로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같은 표정이 있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깊은 존경. 민준, 한 학생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천재예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다. 진짜 천재.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일이었어요. 민준은 자신을 둘러싼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을 비웃고 조롱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존경이 빛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제이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박수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다른 학생들도 박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다. 자신들이 그를 비웃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점차 박수는 더욱 힘차고 진심 어린 것이 되어갔다. 세라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다. 제시카도,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감동에 겨워 박수를 쳤다. 교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존경이었다. 그리고 사과였다. 덕터 윌리엄스도 박수에 합류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는 순간.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닌 순간. 박수가 멈춘 후 교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 덕터 윌리엄스가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과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시간 괜찮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들이 하나씩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계속 민준을 돌아보았다. 마치 꿈에서 본 환상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사라가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 혹시 점심시간에 우리와 함께 먹지 않을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정말요. 우리가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진짜 당신을요. 제익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먹자.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 김치도 다시 먹어보고 싶어요. 제시카가 부끄럽게 말했다. 어제는 정말 무례했어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요. 같이 먹어요.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교실에는 덕터 윌리엄스와 민준만 남았다. 민준, 덕터 윌리엄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정말 특별해요. 나는 30년 동안 수학을 가르쳐 왔지만 당신 같은 학생은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수학적 직관력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패턴을 볼 수 있는 거죠? 민준이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요. 마치 음악을 들으면 멜로디가 들리는 것처럼 수식을 보면 패턴이 보여요. 음악처럼요? 네. 수학은 우주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저에겐 정말 그래요. 숫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같고 함수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덕터 윌리엄스는 감탄했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네요. 위대한 수학자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수학을 봤어요. 그런가요? 네. 라마누잔도 그랬고 오일로도 그랬어요. 그들에게 수학은 예술이었죠.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그런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아니, 당신은 이미 그런 수학자예요. 덕터 윌리엄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나는 당신을 MIT에 추천하고 싶어요. MIT요? 네.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해요. MIT의 수학과 교수들이 당신을 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민주는 말을 잃었다. MIT는 그에게는 꿈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가 망설였다. 저는 아직 영어도 서툴고 언어는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수학적 재능은 타고난 거예요. 그건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문이 열리고 몇몇 학생들이 다시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태도로. 덕터 윌리엄스, 사라가 말했다. 혹시 민준이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가르쳐 달라고? 네, 저희는 그의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수학을 패턴으로 보는 방법을요. 제익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민준이 당황했다. 저는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제시카가 말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면 되어요. 덕터 윌리엄스가 미소 지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정말요? 민준이 물었다. 네. 위대한 수학자들은 모두 훌륭한 교사이기도 했어요. 민준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가르쳐 볼게요. 학생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세라가 기뻐했다. 네. 하지만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저도 처음이니까요. 물론이죠. 제이가 대답했다.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반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구경을 온 것이었다. 저기, 한국 학생이 컴퓨터를 이겼다는 게 정말이에요? 정말 손으로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한 거예요?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한 건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교실로 몰려들었다. 모두 호기심에 찬 얼굴이었다. 조롱이나 의심이 아닌 순수한 경이로움이었다. 덕터 윌리엄스가 상황을 정리했다. 학생들, 질서를 지켜주세요. 민준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준은 괜찮다는 표정이었다. 오히려 이런 관심이 기분 좋았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관심을 받는 것이었다. 한 학생이 질문했다. 정말 컴퓨터보다 빨랐어요? 민준이 수줍게 대답했다. 조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인간의 뇌가 컴퓨터보다 빠를 수 있어요? 민준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컴퓨터는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해요. 하지만 사람은 지름길을 찾을 수 있어요. 지름길이요? 네. 패턴을 보면 불필요한 계산을 건너뛸 수 있어요. 학생들이 감탄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설명에서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교실 뒤쪽에서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던 브래드가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분노, 질투, 부끄러움, 그리고 존경. 민준,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이 브래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다. 브래드가 시작했다. 나는 정말 미안해. 민준이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무시했어. 비웃었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몰랐어. 브래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너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어. 교실에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용서해줘, 민준. 제발. 민준이 잠시 브래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브래드. 우리 모두 실수해요. 브래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경계나 갈등이 없었다. 오직 상호 존중과 이해만 있었다. 타일러도 조용히 다가와 사과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민주는 자신을 둘러싼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는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를 찾을 수 없었다. 오직 존경과 친근함만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받아들여지는 순간, 인정받는 순간,
친구가 되는 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학으로 시작되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민준, 덕터 윌리엄스가 말했다. 당신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수학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재능이 있었다. 교실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다. 1시간 전만 해도 조롱과 무시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존경과 경이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민준을 둘러싼 학생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빛나고 있었다. 민준,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비결이 있나요?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일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에겐 수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살아있다고요? 제이가 흥미롭게 물었다. 네, 숫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방정식들이 춤을 춰요.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이 저에게 와요.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준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 덕터 윌리엄스가 끼어들었다. 민준이 말하는 것은 수학적 직관력이에요. 매우 희귀한 능력이죠. 직관력이요? 타일러가 물었다. 네, 논리적 단계를 하나씩 따르지 않고도 답을 느끼는 능력이에요. 역사상 위대한 수학자들이 가졌던 특별한 재능이죠.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뿐이에요. 다른 방식으로요? 제시카가 물었다. 민준은 칠판으로 가서 간단한 수식을 적었다. 2x 플러스 3리 7. 보통은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가 물었다. 양변에서 3을 빼고 2로 나누죠. 사라가 대답했다. 맞아요. 그런데 민준이 잠시 멈췄다. 저는 이 수식이 균형을 찾으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x가 얼마여야 하는지 바로 보여요. 학생들이 감탄했다. 같은 문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럼 복잡한 문제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제이가 물었다. 네. 아까 그 큰 방정식도. 저는 각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봤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브라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진정한 호기심도 있었다. 민준, 솔직히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지. 민준이 브라더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적대감은 없었다. 오직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었다. 브래드,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컴퓨터는 정말 강력해요. 저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실수도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다. 민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민준이 계속했다. 컴퓨터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물었다. 민준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했다. 열정이에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컴퓨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민준의 말이 교실에 울려 퍼졌다.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진리였다. 덕터 윌리엄스의 눈이 반짝였다. 정확해요. 열정, 호기심, 창의성. 이런 것들은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특별함이죠. 맞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수학을 사랑해요. 컴퓨터는 그냥 계산할 뿐이지만 저는 수학의 아름다움을 봐요. 그 차이가 저를 더 빠르게 만든 거예요. 사라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와, 정말 멋진 말이네요. 저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싶어요. 제시카가 말했다.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시카, 당신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정말요? 네. 저에게는 수학이었지만 당신에게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음악일 수도 있고 문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어요. 제이가 흥미롭게 물었다. 그럼 열정을 어떻게 찾죠? 민준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시간을 잊게 만드는 것을 찾으세요. 밤새워도 피곤하지 않은 것, 계속 더 알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당신의 열정이에요.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준의 말은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타일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혹시 처음에 우리가 당신을 놀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민감한 질문이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슬펐어요. 그리고 외로웠어요. 몇몇 학생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민준이 계속했다. 화나지는 않았어요. 왜요? 브래드가 물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저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두려워하면 때로는 공격하게 되죠. 덕터 윌리엄스가 감탄했다. 정말 현명한 생각이네요. 저도 처음에는 당신들이 무서웠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세라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더 친절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좋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됐잖아요. 제이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진짜 천재를 만났어.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덕터 윌리엄스가 끼어들었다. 민준, 당신은 분명히 천재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의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이에요. 민준의 뺨이 붉어졌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타일러리였다. 민준에게 박수를 그가 소리쳤다. 다시 한번 교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 박수는 이전과 달랐다. 더 따뜻하고 더 진심 어린 것이었다. 민준이 손을 흔들어 박수를 말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수가 멈춘 후 제시카가 물었다. 민준,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꿈이 뭐예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수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요. 수학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요. 사라가 말했다. 그리고 민준이 덧붙였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저처럼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민준의 말에서 깊은 의미를 느꼈다. 브래드가 진지하게 말했다. 민준, 우리도 도울게요.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더 잘 대할게요. 맞아. 제이가 동의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수학만이 아니야. 편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배웠어. 타일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정한 재능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것도. 덕터 윌리엄스가 흐뭇하게 웃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네요. 민준, 당신은 수학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도 가르쳐 주었어요. 민준이 부끄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용기를 내면 사람들이 받아준다는 것을요. 그때 종이 울렸다. 점심시간이었다. 같이 점심 먹어요. 사라가 밝게 말했다. 네. 민준이 기쁘게 대답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 내일도 수학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제이가 물었다. 물론이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제시카가 말했다. 저도요. 타일러가 덧붙였다. 브래드가 마지막으로 다가왔다. 민준, 정말 고마워. 오늘 많은 걸 배웠어. 민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저도 고마워요, 브래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브라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에요. 제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 순간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감동을 느꼈다. 덕터 윌리엄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학생들, 오늘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천재를 만난 날이자 편견을 극복한 날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정이 시작된 날이에요. 민준이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수식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변화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우정의 증거였고, 꿈의 첫걸음이었다. 민준, 세라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갈까요? 점심 먹으러. 네, 가요. 민준이 교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화이트보드를 돌아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증명했다. 컴퓨터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정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복도를 걸어가는 민준의 뒤로 새로운 친구들이 따라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변화의 바람이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아카데미 전체를 휩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수학을 사랑하는 한국 소년이 있었다. 민준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할 친구들이 있었고, 지지해줄 선생님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진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컴퓨터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